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재료는 물가 지표가 안정됐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CPI들이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죠. 그래서 이 긴축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인플레 정점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재료의 성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반영된 뭐 그냥 그런 호재입니다. 그냥 그런 호재요. 11월 10일 날에 CPI가 나오면서 이미 나스닥이 그때 7% 오르고 난리를 한번 부렸었죠. 그때 이제 재료가 처음 등장한 거라 보시면 돼요. 긴축 우려 완화. 그게 처음으로 그날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어젯밤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껍데기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물가지표란 말입니다. 그죠? 물가지표기 때문에 뭐 CPI와 그렇게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재료는 아니다. 이미 11월 10일 날 등장했던 재료인데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튼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응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진 못했죠, 그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부담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이미 지난번에 워낙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그렇게 급등하기는 부담스러웠던 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이 정도 오르는 선으로 뭐 마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PPI가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긴축이 끝났구나, 이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제 그게 좀 제대로 된 반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따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갖고 이 여전히 그 어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더 많은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네 지금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인플레 우려 완화됐다라고 해서 축포를 터트리고 있는데 아직 축포 터트릴 때 아니야 라고 해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파월의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랬죠.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여는 총재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바이든은 이제 신났죠. 뭐 어쨌든 선거도 끝나고 뭐 인플레도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 완화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해야 될 말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이겁니다. 인플레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 보시다시피 증시가 오르고 다시 위험 선호가 막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다시 원자재를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다음 달에 또다시 인플레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꼭 반드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앞으로 인플레가 영원히 꺾인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인플레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정점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인플레가 일부 둔화되긴 했죠. 둔화됐는데 둔화돼서 옆으로 길지, 둔화돼서 짜불짜불 갈지, 둔화돼서 대폭락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갈지, 이거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여기까지 확인해낸 겁니다. 여기까지. 앞으로의 이 미래 경로에 관해서는 이 누구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또 그리고 이 시장은, 주식시장은 똑똑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이걸 이제 이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이걸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다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아직 무슨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TSMC를 샀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냥 뭐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코인 대부업체 블록파이 파산 보호 신청 준비, FTX 전이 위험 시작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뭡니까? 어쨌든 그 이번 2020년 뭐 21년 뭐 버블장의 어떤 대장 자산이었죠. BTC가 그 비트코인이요. 그 코인 시장이 어쨌든 그런 곳인데 이 거기서 이제 지금 무슨 문제가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보 능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저런 걸 아무튼 저런 뉴스를 통해서라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뭐 코인 쪽 업계 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리먼 브라더스급 쇼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일단 아직까지 이 실제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연관성 아직까지 뭐 전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만 빵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에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혹은 뭐 심리적으로도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고 워낙 이제 긴축 우려 완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전혀 지금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제도권 금융시장은 비트코인 우려 이런 불안감을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전이가 되나 안 되나 좀 잘 봐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뭐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저그들 코인 시장 내에서 위기가 좀 전이가 되고 있기는 하네요. 이런 점들 좀 우리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악재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인 악재입니다. 잠재적인 악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이 아무튼 2021년 20년 21년 버블 시장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코인 쪽 악재가 하나 있다. 잠재적 악재가 하나 있고 일단 눈앞에 보인 명목적인 악재가 하나 또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주식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라서 이건 아직 미국 증시에 반영되진 않았죠.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져 2명 사망, 러시아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대비 태세가 격상됐고 나토 상호협의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 검토한다라고 하네요. 이 확전 가능성이 생긴 거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실제로 뭐 러시아가 폴란드까지 끼어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뭐 확전이 되고 그럴 가능성은 전 일단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전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가 이게 뭐 전혀 뭐 예상이 불가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등장했다는 거죠. 일단 불확실성 등장한 거예요. 악재죠, 악재. 확전 가능성. 이건 확실히 심각한 악재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그 시장이 지금 이걸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좀 가능성 낮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금융시장이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한 악재인 거예요. 이거 실제로 확전되면은 진짜 세계대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확전돼서도 안 되겠고 안 되는 게 좋겠죠. 그죠? 평화가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간 뭐 확전 가능성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불확실성 크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답니다. 이 소식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는 어딘가 이제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인 거고요. 한국 증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 오르고 있지만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올라와 있고 이 정도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폴란드가 어떻게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평상시처럼 지지와 저항 놓고 대응하시고요. 아마 무슨 악재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지지선 지가 붕괴시키겠죠.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측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종가가 4천입니다. 3,999.5예요. 종가가 4천을 넘어서진 못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높였고 이 양봉이고 뭐 이런 상황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S&P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여전히 4천이란 자리를 돌파 안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더 올라가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일단 의미 없고요. 하여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해서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요.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4천을 넘지 못한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어젯밤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왜 크게 상승을 했냐면은 야 S&P가 0.8%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어젯밤에 결과 음봉 마감을 했고, 어젯밤에 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던 게 있단 말이에요. 올랐다 장중에 많이 빠졌었어요. 거의 보합 가까이 빠졌었단 말입니다. 이 하락하면서 빅스가 크게 치솟았던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 지금 상승 마감한 게 종가 기준으로 봐도, 이 지난번에 워낙 S&P나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차분하게 올라야 되는데, 시장이 차분하게 짜불짜불 오르면 빅스가 계속 죽어 내려가는데, 퍽 오르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빅스가 상승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시장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이거 잘 보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23.5 정도 자리에서 4거래일째 지지력을 만들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빅스가 아래로 가는 거는 끝났다라고 보고요. 빅스는 이제 위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빅스가 26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한 척 해줘야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23.5, 26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굉장히 좀 대단한 일이긴 하죠. 빅스는 이제 아래쪽으로 안 빠진다, 이제는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합니다. 시장이 아직 꺾이지도 않았는데 빅스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응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아래쪽에 베팅한다, 그건 아니죠. 이거 보고 S&P가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S&P는 강하고요. 이게 빅스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빅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 폭등하면서 빅스가 올라가면은 또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간 지금 당장 이 빅스가 자, S&P 지수는 올라가려 그러지만 빅스가 하방 형지성을 보였으니까 이거 S&P를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아닌 거고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빅스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상승하는 도중에 빅스가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이긴 한 겁니다. 뭐 끝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이러다가 시장이 이제 확 꺾여 내려오면서 빅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좀 시장이 좀 심상치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빅스가 천천히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죽고 있죠, 빅스가.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는 거고, 자칫하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좀 이게 좋게만 바라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많이 누적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빅스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도 새로운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재료가 아닌데,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시장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또 오른다. 그러려면 제 생각엔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나올 만한 좋은 재료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한 좋은 재료는 뭐 중국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가 그런 게 진짜 의미 있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나오면 진짜 증시가 레벨업되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승하는 꼬라지가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가지표 상승을 갖고 한번 쳐 올렸잖아요, 11월 10일 날. 근데 물가지표 가지고 지금 또 올려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빅스가 치솟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좀 좋게 봐주긴 좀 그렇지 않겠냐. 물론 뭐 증시가 뭐 다양한 이유로 오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재료로 골고루 이렇게 영양가 있게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같은 재료로 편식을 하는 게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편식. CPI로 오르고 PPI로 오르고 긴축우려 완화로 오르고 뭐로, 결과적으로 같은 재료예요. 같은 재료로 계속 오르면은 이거 진 빠져서 금방 마치 갑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필요한 상황에서 또 긴축 우려 완화라는 똑같은 재료 던져주면은 맛이 갈 수 있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뭔가 이제 이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호재가 나와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바톤 터치할 만한 재료를 일단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G20 정상회담 그런 거 있었는데 별거 없고,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뭐 확전 우려, 폴란드 확전 우려, 또 그리고 증시가 오르는 사이에 무시당하고 있던 비트코인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슬슬 악재가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증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했고요. 나스닥도 조금 이따 볼게요.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 현김의 달러도 좀 보자면은 솔직히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런 게 어젯밤 그 똑같은 재료에 대한 반응은 이런 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써먹은 재료거든요. CPI고 PPI고 결과적으로 같은 물가지표예요. 물가지표가 또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또 달러를 빠뜨려 먹는다. 솔직히 그건 좀 그건 좀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고개가 좀 갸우뚱한 그런 일인데, 보시다시피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죠. 0.1%지만 빠졌다 다 올라왔다는 거죠. 오히려 슈팅을 만들어내고 다 올라왔다라는 거 좀 주목할 수 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증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같은 재료였거든요. 같은 재료를 갖고 이제 많이 쳐 올렸으니까 다시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재료로 자꾸 해먹고 있으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가 오른 게 저 반응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어젯밤 미국 증시는 좀 이 기존의 이 탄력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는 건데, 화물차가 브레이크 밟아도 안 서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그림이 조금 더 논리적인 반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 인덱스 어딘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약한 하방 경직성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원달러 환율도 1315원 부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더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폴란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지금 지정학적 우려까지 나오면서 하여튼 달러의 강세가 다시 시연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 좀 볼 건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PPI에 대한 반응 이런 건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증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증시는 뭐 물가 안정이라는 재료를 한번 써먹은 거 또 써먹었기 때문에 좀 덜 오르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 보긴 보는데, 이 금리들 같은 경우는 뭐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긴축 뭐 어떤 뭐 연준의 어떤 뭐 통화 정책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금리 시장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이 되겠죠. 장단기 금리 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년물하고 3개월물 보시면은 뭐 거의 0.5%가 0.45%까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값이긴 해요. 지금 채권 시장이 많이 맛이 갔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자 3개월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거의 0.8% 가까이 역전이 됐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0.5%, 0.6% 정도 역전이 됐었고, 저기 언제야? 2019년 8월? 이게 그 월봉이라 그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부근에서도 뭐 0.5%, 0.2%이 정도 가까이 역전이 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0.4% 빠졌다,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46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좀 역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좀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확률 100%로 경기 침체를 예측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아직 증시가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기에는 조금 더 이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확 바꿔버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버텨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뭐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를 역전을 심화시키면서 일부 이제 시장에 좀 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채권 시장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가 이제 조만간 또다시 이제 그 주식 시장에도 찾아오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하여튼 순서가 좀 꼬이는데 나스닥 좀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1,780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더 강했어요. 이게 긴축 우려 완화다 보니까 이제 이 어제 같은 이제 최근 몇 거래일간 흐름은 S&P보다 나스닥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S&P 같은 경우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위쪽으로 살짝씩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이 더 강합니다. 어젯밤 11,780을 돌파한 착 했어요. 레벨업 된 거예요.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그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상승 마감을 했을 거기 때문에 좀 그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상승했으니까 꼭 시장이 하락한다 이게 아니고 야 이거 봐라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만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아래쪽으로 볼 근거가 없어졌어요. 11,780 못 넘어야 되는데 넘었기 때문에 이게 레벨업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S&P가 아래쪽으로 볼 근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3,9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와 나스닥의 강도가 서로 바뀌었다 그죠? 지금까지는 S&P가 셌는데 어젯밤부터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나스닥이 훨씬 약하긴 합니다. 최근 몇 거래일간 흐름이 나스닥이 좀 강해진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얼추 뭐 거의 다 본 것 같긴 합니다. 뭘 볼라 그랬지? 저기 참 변동성 지수 이야기 좀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지금 여기 하방 경직성을 4거래일 동안 만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변동성 지수에 베팅하시는 UVXY라는 상품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좀 애매하긴 좀 애매해요. 물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약하긴 하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 멀리 쌍바닥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고요. 쌍바닥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어딜 넘어가야 돼요. 어딜 넘어가야 돼. 이 쌍바닥이 완성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여길 넘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 자리가 딱 지금 그 자리인데 여길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거 쌍바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빅스는 4거래일 동안 그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지만 지금 UVXY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9.36 정도 돌파 한짝 해줘야 그래야 이제 완전히 돌파 한짝 해줘야 야 이거 쌍바닥이다. 야 이거 좀 이제 이제 UVXY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제서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빅스 지수 자체에다 베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난 3, 4거래일 동안 이미 하방 경직성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장이라도. 근데 UVXY는 아직까지는 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UVXY나 빅스나 비슷비슷한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결국 그놈이 그놈인데 그 서로의 개장 시간 거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베팅에는 이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베팅에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전 솔직히 오늘 한국 증시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325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325 안 넘어갔으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322가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죠. 종가상으로 붕괴되는 게 중요합니다. 장중에 붕괴되는 거 말고요. 종가상으로 붕괴될 수 있는지 여부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322 붕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굳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인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거 지난 3거래일 저항 누적시킨 것도 제법 강한 건데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째 만약에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킨다 그러면은 이 325란 자리에 대한 이 자리가 저항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325라는 자리를 다시는 좀 넘기 어려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그 322라는 자리를 보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 확실히 어떤 하락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무려 4거래일 동안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는 거면 이런 건 믿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풋옵션 같은 것도 몇 거래일 동안 지금 하방 경직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빅스가 3,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만드는 거하고 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한국 증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면 빅스나 이런 것들 좀 그런 이 지수의 뒷면을 좀 살펴보면은 상황이 조금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은 아직 강해요. 코스닥은 아직 아래쪽으로 보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눌림시 매수 관점이에요. 변동성 지수, 그죠?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 V 코스피 같은 거 봐도 보시면 지금 20 부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거의 7거래일째 버티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시장이 크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증거일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빅스가 올라가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면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딱 그거죠, 그죠? 예. 네, 이런 건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20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너무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또다시 꺾여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그죠? 이미 PPI 나왔던 써먹었던 재료라고요. 그죠? 물가지표 써먹었던 재료니까 달러가 반응을 안 했다. 원달러 환율,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1315원 부근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4거래일째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제법 신뢰도가 좀 쌓여 있는,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특별히 더 뭐 일단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코스피 잘 보시고 320이 붕괴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위쪽에 지금 저항 누적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은 59만원 붕괴되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59만원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증시는 그 폴란드 발 지정학 쪽 우려 이런 거를 좀 의식해서 하락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